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미국은 군사력이 막강하다며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날렸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해 대북 협상을 간접 주문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첫 번째로 회담을 가져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훈재 회장이 취임 50일도 안 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뉴저지주 예산안이 주정부 폐쇄라는 진통 끝에 지난 3일 자정께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규모는 총 347억 달러 규모로 지역 학군 지원금이 1억 5천만 달러 추가됐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바람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민자 전 커뮤니티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강력한 이민 단속과 강화된 입국 심사 등 이민자들에게 녹록치 않은 트럼프 시대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름 휴가철 빈집을 노리는 범죄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7월과 8월이 빈집 털이범이 활개를 치는 시기라며 이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KBTV 뉴스9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미국은 군사력이 막강하다며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대북 군사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외교가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북핵 위기를 둘러싼 5가지 자명한 진실이라는 칼럼을 통해 역대 미국 행정부의 강운 정책이나 중국을 통한 압력 등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외교가 가장 덜 나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북한 핵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브루킹스 연구소 오헨런 선임 연구원이 기고한 마침내 북한과 거래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북 협상을 간접 주문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설에서 군사 옵션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첫 번째 회담을 가져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논의해야 할 이슈는 북핵 문제를 시작해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미국 대선 해킹 관련 의혹 등으로 회담에서 나올 주제는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러시아와의 회담에 사전 조율된 의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이 이를 언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당 주제를 굳이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큰 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두 정상이 서로에게 양보 혹은 합의점을 찾을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내일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는 화두로 꼽히고 있는 보호무역, 기후협정, 이민정책 등의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정상회담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훈재 회장이 취임 50일도 안 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훈재 32대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이 취임식을 가진 지 2달도 채 안 돼 돌연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임 이유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42표 중 26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제인협회 이취임식을 갖고 회원 확충을 통한 협회 활성화와 회원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는 돌연 사임을 표한 김 회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권수 수석 부회장에 따르면 6월경 김훈재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해 오늘 긴급회의를 가졌고 이달 안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7월 19일 날 우리가 총회를 하고 확실한 그때 가서 이제 회장을 어떻게 이제 정해야 되겠죠? 한편 김훈재 회장은 협회 운영기금으로 5만 달러를 기탁해 협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뉴저지주 예산안이 주정부 표결하는 진통 끝에 지난 3일 자정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규모는 총 347억 달러 규모입니다. 통과된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월 크리스티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보다 각 지역의 학군 지원금이 1억 5천만 달러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 학군 상당수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또 주정부 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호라이즌 법은 원안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수정안인 건보사의 예비비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티 주지사가 원했던 초과분의 주정부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미 시민권 취득 바람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민자 전 커뮤니티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강력한 이민 단속과 강화된 입국 심사 등 이민자들에게 녹록치 않은 트럼프 시대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권 신청자 수가 28만 9,98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7,734명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하루에만 미 전국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만도 약 15,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예 시정부들이 나서 시민권 취득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뉴욕 등 불체자 보호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빈집을 노리는 범죄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7월과 8월 달이 빈집 털이범이 활개를 치는 시기라며 이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한 예방책으로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보안 카메라 설치, 장기간 외출 시에 우편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로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10초마다 한 번꼴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러싱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60대 아닌 남성이 강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뺏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께 퀸즈 와이스톤 익스프레스웨이 플라자 쇼핑몰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 한인 남성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한 흑인 남성을 목격하고 뒤쫓아갔는데 다른 흑인 4명이 다가와 현금을 주면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이들은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고 집단 구타를 하며 지갑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눈 쪽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7바늘에서 8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들 흑인 강도들은 같은 날 오전 5시 10분에도 플러싱 132스트리트과 41 애비뉴에서 38살 남성을 쓰러뜨리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 5명 중에 1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4명은 공개 수배했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도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일 경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집니다. 주정부 폐쇄 기간 동안 정부가 소유한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이른바 비치게이트 파문이 결국 주윤리위원회의 제소로 이어졌습니다. 주지사의 특권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관절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정부 셧다운 사태에도 해변에서 가족들과 일광욕을 즐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주정부 셧다운으로 폐쇄된 주정부 소유의 해변을 주지사가 특권을 이용해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소장엔 주 행정부에서는 누구든지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윤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How do you explain how his house stays open and the beach is closed? How do you explain that? How can you honestly rationalize that?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정부 폐쇄 기간이었던 지난 2일 주정부 소유의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휴가를 즐겨 이른바 비치게이트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미리 예정된 휴가였다며 주지사 관절을 이용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폐쇄에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상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비치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폐쇄 사태는 3일 만에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3일 일단락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와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잇는 허드슨 리버 터널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을 위해 새로운 터널을 짓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예산안의 문제로 계속해서 제동이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펜스테이션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다시 이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드슨 리버에 새로운 터널을 짓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펜스테이션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노후한 허드슨 리버 터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펜스테이션 혼잡 문제 해결과 인프라 개선에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허드슨 리버 터널은 107년 전 문을 열어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관계자들은 잦은 기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연방정부와 뉴욕, 뉴저지 주정부 그리고 항만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결국 원인을 알면서도 마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환경 연구기관에서는 개발업체와 함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뉴욕과 뉴저지 교통 인프라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다시 탄력을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에게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촉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체크 결제는 감소하는 반면 전자결제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2016년 페이먼트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가구당 체크 사용이 2000년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0년에는 가구당 월 평균 19.3회 체크를 사용했지만 2015년도에는 7.1건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체크 사용 감소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2000년 전체 지출에서 체크 사용 비중이 월 평균 66%였으나 2015년도에는 24.1%로 감소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들이 카드나 자동결제 시스템 등 전자결제 등을 확대한 것이 체크 사용 급감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밤 시간대 MTA 관할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는 트럭들은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할인은 공사 기간 중에 일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되며 할인폭은 50%입니다. MTA의 이 같은 방안은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출퇴근과 낮 시간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뉴저지가 온라인 게임인 판타지 스포츠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난 20일 주상원은 판타지 스포츠 규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안은 지난 5월 주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절차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뿐입니다. 판타지 스포츠 규제안은 뉴저지에서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판타지 스포츠 이용이 금지되고 판타지 스포츠 운영업체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판타지 스포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 소비자 보호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고등학생 스포츠와 관련된 판타지 게임은 개설할 수 없게 했습니다. 판타지 스포츠는 이용자가 돈을 주고 프로야구, 프로풋볼 등에서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팀을 꾸린 뒤에 베팅을 하며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무장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소요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의회 정문을 뚫고 난입한 100여 명의 폭도들. 의회 앞마당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의회 측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폭발은 의회 주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폭도들은 의회 건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 4명이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Golpes nos duelen, pero no es más allá del dolor que sentimos cada vez que vemos que se nos deshace el país. 난입은 독립기념일 축하 특별의회가 끝나가던 쯤 이루어졌습니다. 의회를 찾은 부통령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와서 지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한 직후였습니다. 야권이 장악한 의회는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Es la violencia. La violencia en Venezuela se llama Nicolás Maduro.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의회는 오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개헌의 정당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7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퀸즈 소재 가정집에서 남녀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경 퀸즈 자메이카 170가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2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머리에 총을 맞은 27살 여성과 등에 총을 맞은 28살 남성입니다. 이어 경찰은 팔에 총상을 입은 세 번째 피해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가정집에서는 홈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27살 피해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21살 조셉 오카시오가 그녀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총을 쏜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오카시오를 중과실 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맨해튼에서 8살 여자아이를 더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30살
데니엘 영으로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데니얼은 지난달 3일 7시 40분경 로이스트 사이드 블룸 스트리트과 엑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빌딩에 서 있던 8살 소녀에게 다가가 소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황급히 달아났고 데니얼도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어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에 소재한 성당에 침입해 수녀에게 살인 협박을 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위치한 세인트 요셉 대성당에 수상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도를 드리고 있던 49세 수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남성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달라며 수녀에게 말했고 갑자기 수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는 겁에 질려 달아났으며 용의자 또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성당에 침입해 수녀에게 살인 협박을 한 용의자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페리 선착장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전력회사 인부 4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경 풀튼 페리 선착장 근처 허드슨 애비뉴에서 전력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력회사 인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사 중이었고 갑자기 엘리베이터는 상공 200피트에서 멈춰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4명의 인부들이 타고 있었으며 급히 소방대원의 구조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가벼운 경상을 입었습니다. 조사당국은 엘리베이터가 왜 멈췄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유엔 미 대표부는 6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유지의 언론 성명 초안을 제안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7월 달을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주는 노스다코타로 나타났습니다. 노스다코타는 창업 친환경 지수 총점이 69.38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최근 아시안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텍사스는 총점 59.33으로 2위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이블 뉴스 채널의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피보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첫 주에 케이블 뉴스 빅3인 폭스뉴스, MSNBC, CNN의 시청률 합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고가 청바지 브랜드인 트루릴리전이 5일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트루릴리전은 디자이너 청바지를 판매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유통업계의 유행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저희 KBTV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프레세스파크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유봉 후보에 관련된 내용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그 선거에서 뉴저지 펠팍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언급드린 대로 그 원유봉 후보에 관련된 자격 여부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프레세스파크 하면 한인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순조롭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분명히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작은 동네에 한인, 특별한 인종이잖아요. 한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한인이 많아진 게 아니라 80년대 중반서부터 이 뉴욕 도시권의 한인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갑자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뉴저지 이 다리 가까운 펠팍의 한인들이 갑자기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이 작은 동네에 한 특정 인종이 많아지니까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들이 있잖아요.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있죠. 이거를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소프트하게 안착이 됐으면 괜찮은데 그거가 아니고서
미국이 낯서니까 갑자기 한인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우리도 정당하게 여기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한인의 문화나 정서나에 배어 있는 생활 스타일을 이분들한테 잘 설명하고 하기 전에 이렇게 전선이 좀 생겼죠. 그래서 지금 뭐 갈등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더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극기야는 90년 말 되면서 여기에 뭐 인종 문제로 해서 막 그 가게다 뭘 붙이고 가고 이러면서 기존의 이 펠팍의 정치 권력하고 새로 들어오는 한인들의 이 세력 간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진정이 됐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한인이 많이 사는 데에 이 도시에 한국 사람들의 입장과 주장을 현실적으로 이 권력의 이 시정에 관철시키는 데에는 아직 통로가 좁기 때문에 이 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한인들이 다른 국리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이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그 자격 지금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은 어디를 가나 새로 유입되는 이 세력은 기존의 세력과 충돌하기 마련하고 그 기존의 세력이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 양쪽 다 노력을 해야죠. 기존에 있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려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리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이런 그 세력들은 상대방들이 우리를 좋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많이 보이고 만일에 펠팍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네를 특별히 잘 살게 만들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 행정에 자발적 참여가 많았다 그러면 이런 이제 거부 반응이 좀 이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서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한 지금은 한인이 다수가 됐어요. 이 인구가 한 24,5천 되는 데서 한 55% 이상이 한인이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비즈니스는 뭐 거의 전부 다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겐 카운티라는 70개의 이런 펠팍 같은 데가 있는 큰 카운티에 한인 생활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와서 이것저것 하기 가장 불편한 지역이 돼버리고 말고 규제가 제일 까다롭고 그거는 너무나 뭔가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 이렇게 이해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인들 목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다수가 한인인데도 정치 권력의 6명의 시의원 중에 2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한인이 충분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선출직에 들어가 있는 한인 커뮤니티랑 커뮤니케이션을 대행할 수 있는 한인 정치인이라고 해서 한인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을 시 행정부에다가 뭐든지 가서 허심탄회하게 다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이런 역할 이상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이 사회에다 안착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큰 문제는 펠팍에 있는 한인들의 유권자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라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자신 있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그 원유봉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무소속의 어떤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너무나 좋은 현상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되는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유권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운의 유권자 운동은 우리가 유권자를 많이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대변인을 하나 내겠다라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 게 당에도 우리 안 들어가겠다. 미국의 당은 굉장히 그 선점된 권력이 셉니다. 당에 와서 오랫동안 봉사해야 되고 당의 펀드레이징도 참여하고 막 이걸 해야만 요 작은 동네에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리얼 그래스루트에서 유권자 한 1000여 명 이상이 이게 유권자가 단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1000여 명 이상이면 못할 게 없어요. 펠팍에서는. 여태까지 펠팍의 시의원 당선될 때 큰 선거가 아니면 한 700명 정도 표를 얻으면 시의원 당선되죠. 한인들이 결집된 표가 400개, 400개만 행사돼도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1000여 명 유권자가 정말 이 결집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시의원 당선 얼마든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만일에 그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의 시의원이 당선되면 팰리세이드 팍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서 가가지고 목소리를 내죠. 트럼프가 그거 아닙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상한 데서 자기 지지층들을 리얼 액티브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백악관을 들어갔는데 지금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저는 팰리세이드 팍의 유권자협회죠. 한인들이 스스로 그런 시민단체가 조직이 돼서 유권자만 모는다는 걸 보고 이 한인들이 그냥이 아니구나. 이런 한쪽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다만 이유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수록 리걸리 법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라는 것을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존의 권력에 도전을 해야만 권력이 이거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준다.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팰리세이드 팍에 지금 2명의 그 한인들이 있는데, 그럼 뭐 역으로 말해서 그러면 그 한인들이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못 해주지 않나,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펠팍의 2명의 한인 시의원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지금 일반 시민단체가 생겨서 무소속으로 대표를 낸다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 부정적이라고 비춰지죠. 그런데 이게 이 두 분들이 어떤 이제 형편이 되나 하면 펠팍의 기존 권력이 볼 때는 한인 시의원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들을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시민단체가 생겨나기 전에 펠팍에 사는 한인들의 현안을 잘 갖고 와서 전달하고 그 중간 역할을 무난하게 했다 그러면은 불만을 안 갖고 있으면 이런 단체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입지는 굉장히 축소되고 어려워진 건 뭐 뻔한 거죠. 6명 시의원 중에 2명이 한인인데 4명 시의원이나 시장이 볼 때는 두 분께서 한인들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펠팍의 정치를 보면요. 한인 커뮤니티와 기존 권력 중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역할을 했던 적 없고 우리가 오랫동안 됐을 때 제이슨 부시장까지 하고 시의장 했습니까? 시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을 시장이 내보내게 되고 또 우리 같이 시의원하던 시의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시의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볼 때에는 한인이 다수니까 여기서 한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다수가 차별받으면은 바보 같은 얘기죠. 예. 미국에서 그래스루트 시대에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많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말 역할을 잘 하셔야만 계속해서 펠팍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를 받게끔 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못 듣는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하늘은 하루 종일 흐렸습니다. 밤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겠는데요. 밤 기온은 70도로 다소 습하겠습니다. 내일은 낮까지는 하늘이 흐립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거쳐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기온은 최고 80도입니다. 주말은 날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소 주춤했던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올라가는데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잠깐 보이지만 짧게 지나갑니다. 당분간은 큰 비 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온도 고온 현상 없이 무난한 한 주 되겠습니다. 오늘 비 덕분에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